자, 이번 시간 부동산 마케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은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마케팅론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론.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반 활동, 부동산에 대해서 이 소비자를 우리가 또 꼬셔서 얼마만큼 또 마케팅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케팅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종류에 따라서 마케팅이 다 다르다.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 담당하시는 분과 상가 담당하시는 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환경이 있다. 뭐 이런 마케팅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거시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자연과 인문적인 거고, 미시적인 이제 개별 주체다. 자, 이렇게 보실 거고요. 특히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모든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주도 소비자로 이제 갑니다. 소비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 경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칠판주계가 만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거 손으로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럼 공급자가 주도를 하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위주로 가자는 거죠. 모든 것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형성, 유지, 변경하고 부동산의 필요와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 마케팅이 다 틀리다고 했어요. 밑에 그 마케팅의 분류가 있지만, 뭐, 토지 건물 마케팅이 다르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마케팅도 다르고요. 임대 마케팅, 정책 마케팅도 있겠죠.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밑줄 보시면, 모든 것이 현대사회는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환경은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점점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는 겁니다. 마케팅은 상품 기획부터 판매하는 모든 전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자, 약간 쉽게 전달하면 이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닭집을 차리게 되면은 60, 70년대는 닭집이 많지 않았어요. 공급자가 뭐 줄을 서서 뭐 통닭을 사거나 소비자들이 했죠. 근데 지금은 퇴직하면 다 닭튀긴다 그러잖아요. 그 닭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때문에 소비자를 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간다. 그다음 환경입니다. 마케팅의 환경은 거시와 미시 환경이 있는데, 거시는 외부적인 뭐 자연. 자, 우리가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뭐 실개천을 설치해준다든가, 경제 기술적 외부적인 또 환경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시는 환경이 또 들어가요. 자연 환경,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 근데 미시 환경은 개별 주체에 대한 마케팅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자, 내가 레미안입니다. 레미안 아파트라면 GS 자이가 있죠. 경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업자도 마케팅 환경이 들어갑니다. 공중 대중과 또는 정부와에 대한 마케팅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486페이지 가시면 여기가 시험 문제 거의 나옵니다. 제가 대학교 그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교의 교재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이 목차에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특히 세 가지 전략이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인데, 광고는 요즘은 출제 빈도가 좀 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케팅의 전략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암기 기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세 가지 전략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자,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을 공부한다. 자, 그럼 공급자에서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1번으로 매겨보겠습니다. 자, 시장 점유는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자,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급자가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자, 토종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자, 요건 이제 힌트를 줍니다.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 찍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거든요. STP 전략하고 그 다음에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P라는 자체는요. 자, 이게 순서예요. 자, 그래서 STP에 대한 자, 요 순서가 또 우리가 중요하겠고요. 자, 이건 보통 주거용 부동산에 사용됩니다. 자, 어때요?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세자가 붙으니까 자, 이게 시장 세분화구나라고 우리가 연결시켜도 좋고요. 자,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상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건설회사다 보면 내가 어떤 그 마케팅에 타겟을 할 것이냐라는 먼저 사람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나눠서 사람을 세분화시키죠.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분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뭐 남녀, 또 연령별, 또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어디를 타겟으로 둘 것이냐. 고소득층, 자,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봤을 때, 자, 누구를 타겟으로 잡을 것이냐라는 거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거는 세분화다. 그다음 타겟이에요. 타겟은 자, 여기에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은 표적시장을 선정합니다. 자, 표적시장의 선점도 맞고 선점도 맞거든요. 그 목표시장을 찾아내요. 타겟을 해서. 자, 그래서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중상층을 찾아내는 작업이 타겟팅입니다. 그럼 중상층을 찾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지셔닝.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글로 하면 포지셔닝이거든요. 포지셔닝. 그래서 PO, 포가 들어가죠. 자, 그럼 이거는 시장에 대한 차별화예요. 자, 세분화와 차별화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화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품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사도 마케팅 활동의 환경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을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레미안 아파트다. 그럼 GS 자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공급 부동산이죠. 자, 공급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상품입니다. 부동산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상품을 차별화시키죠. 특성에 따라서 나눠서 자, 이 포지셔닝이 번역을 하면 위치예요. 어느 위치에 우리가 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까지 위치가 나오면 포지셔닝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포피믹스라는 게 있는데, 자, 포피믹스는 제가 또 따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피라는 것은 4개의 피가 들어가고 이거를 혼합하는 요소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제가 암기기법으로 재판가유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제품이라는 자체는 프로덕이에요. 자, 프로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판매 촉진, 판촉이죠. 판매 촉진은 자, 프로모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것은 플라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영어가 이제 얘는 플레이스예요. 자, 이거 앞에만 한 것도 암기기법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자, 유통경로는 자, 이건 내가 할지 아니면 직접 경로를 볼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간접 경로를 볼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플레이스입니다. L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PL이 들어간다 이거. 자, 그럼 제품은요 어떤 거냐면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설비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제품을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얘와 비교해서 나오는데 판매 촉진은 우리가 자, 광고라든지 홍보도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인데요. 자, 부동산은 물건을 가지고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 광고를 해야 되죠. 판촉에 들어가는데 자, 가장 많이 뜨는 게 경품 추천입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자, 우리가 경품을 추천해서 어떻습니까? 서양자한테 뭐 냉장고를 이제 추첨해서 줄 수가 있고요. 자, 플라이스는 가격이잖아요. 그건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자, 프로모션, 자, 플레이스라는 자체는 유통 경로예요. 내가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업자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분양 대행사, 자, 시험 문제에 분양 대행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중개업자 활용한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유통 경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좌측에 보시면은 공급자의 전략 차원이 중요하고요. 자,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틈새 시장 점유가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이건 시장 점유예요. 그럼 오른쪽에 STP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STP가 첫 번째 밑에 1, 2, 3번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박스를 보지 마시고 1, 2, 3번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1, 2, 3번을 이제 보게 되면 세부적인데요. 자, 일단은 1번 시장 세분화라는 자체는 박스에 사람을 나눈다는 게 중요해요. 수요자의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누는 거는 세분화입니다. 근데 박스에 표적 시장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세분된 시장이 들어가거든요. 이 중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는 표적 시장을 적합한 시상품을 기획해서 찾아내는 거고요. 자, 포지셔닝이라는 자체는 위치예요.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는 자, 차별화 전략에는 표적 시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에서 다양한 차별화하는 건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키죠. 어디에다 위치할지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지셔닝과 그냥 여기 P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제품이라는 건 어떤 게 들어갔어요? 자, 제품 전략은 프로덕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가 중요하냐면 지상 주차장을 지화 주차장 동그라미, 자연 친화적 설비의 설비,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한 평면 설계, 그 다음에 보안 설비 디지털화. 자, 그래서 설계, 설비, 주차장 나오면 무조건 제품 찍으셔야 됩니다. 가격은요, 품질에 비해 저렴해야 되고, 넘기시면은 뭐 중도금 무이자를 융자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내가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업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나 중개업자 활용하는 것은 유통 경로다. 자, 프로모션은 경품 제공이 중요하죠. 광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예를 찍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매가 전략이라는 자체는 판매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시가는 시장 가격에 나와 있는 거고 저가는 좀 가격을 떨어뜨리고 고가는 가격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저가는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장기적 이윤을 확보하려면 뭐 박리담회라든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고가는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우수한 고객을 조기에 파악해서 단기적으로 팔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가 정책은 우리가 앞쪽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은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적어요. 그다음에 가격을 올려주는 게 좋고요.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경쟁 기업이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가격을 높이고 높은 품질. 그다음에 어때요? 독점 기업인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가격을 올리겠죠.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가격 신축 전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격에서는 뭐가 떴냐면 자, 단일 가격은 그냥 하나의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으로. 근데 신축 가격은 달라요. 신축 가격이 한 번 떴는데 자, 신축 가격이라는 것은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면요. 충수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다음 뷰마다 다르죠. 그래서 신축 가격은 동일한 부동산 상품일지라도 고객층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판매 촉진에는 프로모션에는 광고와 홍보가 들어갑니다. 근데 광고는 우리가 당연히 광고 대금을 지불하고 광고주를 명시하죠. 근데 홍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냥 그 해당 기사를 게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기사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부동산 마케팅 강의했을 때 대학교 교과서에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로병사에 와인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홍보예요. 직접적으로 광고주를 명시하진 않았죠. 와인 회사를. 그렇지만 이런 기사화시키게 되면 또 판매할 수 있다는 광고 홍보가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판매 촉진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경품을 추첨하는 게 들어가고요. 인적 판매가 사람을 직접 판매하는 건데 판매 촉진은 무조건 경품 추첨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케팅입니다.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나갔어요. 근데 상대편한테 3표 차로 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떨까? 그만큼 이제 재판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재판가유 이렇게 출처도 싸움이니까 이걸 좀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아 그렇구나. 3표 차랑 재판가유가 STP와 포피믹스가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폰데요. 얘는 프로덕, 자, 프로모션. 플라이스라는 건 R이 들어가고 플레이스는 L이 들어가니까 R과 L은 포피에 들어가더라. 자, 포지셔닝은 STP에 들어가더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자, 시장 점유까지 갔으면 이제 고객 점유로 갑니다. 자,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소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89페이지 가시면은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이 나와요. 자, 고객 점유는 고객을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자, AIDA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아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다. 그래서 AIDA.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의 공급자였으면 얘는 아이다. 구매 의사 결정 동그라미. 소비자 나오면 무조건 얘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 어텐션이라는 주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죠. 그래서 주의를 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가 관심을 끕니다. 그럼 거기에 분양 대행업자들이 나와서 또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욕망 단계가 우리가 요게 좀 나왔었는데 욕망 단계에서는 자, 우리 학교론에서 셀링 포인트라는 게 나왔어요. 셀링 포인트. 그럼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그 중개업 법령 실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가지 특징이 구매자한테 고객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셀링 포인트 설명이거든요. 이걸 욕망 단계입니다. 액션은 행동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겠죠. 자, 그래서 재밌게 본다면 만약에 의류를 판매하게 되면 여성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 돼요. 갑순이 가다가 어텐션 하죠. 안에 있는 전문이 튀어나와서 언니 그냥 추우니까 이번만 봐와서 욕망을 충족시킨 다음에 미스 코리아 같아. 그러면서 셀링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카드를 꺼내겠죠. 그래서 아이다 나오고 고객 점유 나왔다. 이건 소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외우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아이고, 자,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다음에가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이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힌트로.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입니다. 그래서 두 간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자,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중개수료 같은 건 안 아끼고요. 어차피 제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저한테 이익을 줬으면 무조건 제 수수료를 좀 어떻게 후하게 줍니다. 그러면은 저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를 날려요. 그럼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또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나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의 판매에 그치지 않고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는 거죠. 장기적, 지속적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학에 썼다왔기 때문에 브랜드를 내세워요. 자, 우리가 여기 어렸을 때 코카콜라가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코카콜라 찾아. 그럼 브랜드화 시켰다는 자체가 우리나라도 뭐 삼성의 레미안이라든지 GS건설의 자이라든지 더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레미안에 살았다. 다른 지역도 레미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박스. 자, 그 다음에 종래 마케팅의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박스. 자, 유지주축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시험 문제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를 내세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0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답만 보는 식으로 좀 갈게요.
다 풀 수는 없죠. 1번,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을 가잖아요. 종류에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이 이용이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케팅은 종류에 따라 마케팅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소비자가 나왔어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나오면 아이다죠. 그럼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의 심리와의 접점, 이건 다 고객 동료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분양 시장의 침체기에 적용할 마케팅 전략을 적합하지 않은 거. 자, 침체기예요.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럼 4번의 분양가보다 높은 내정 가격 이상이 아니라 낮은 내정 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제가 아까 재판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요. 마케팅 연결이 재판가율에 4가지가 맞는 거. 자, 어때요? 자연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하죠. 설치, 설계, 설비는 다 요거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중개업자 활용하는 거는 유통 경로가 되겠고요. 자,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은 프라이스잖아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한테 경부 추정하는 거는 가전제품 제공하는 건 판매 촉진이죠. 자, 그래서 제품, 유통 경로, 가격, 판매 촉진.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재판가율의 제유, 가, 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부동산 광고도요. 우리가 그 포피믹스에서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근데 광고는 지금은 잘 뜨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는데, 광고는 팔 사람 살 사람 모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광고가 아닌 만약에 이 칠판 주개를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자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도자, 매수자 다 한다는 게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고요. 자, 넘기시면요. 지역적 제한은, 자,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산에서 광고한 거를 분당에서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적 제한. 자, 팔렸어요. 팔리면 더 이상 광고를 안 합니다. 내용이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 다음 밑에 광고에 대한 분류라는 것은 광고 목적이 기업 광고,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르더라, 뭐 이렇게. 특정은 특정 부동산 업자의 광고가 되겠고요. 개몽 광고는 개몽하는 척 하면서 광고를 한다는 거죠. 뭐 이게 지하철 안에 광고에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을 자제합시다. 갤럭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신문 광고라는 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신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 광고가 그래도 뭐 최근의 경향은 아니죠. 한 15년 정도, 20년 됐는데 신문은 2가지가 있어요. 신문 광고라는 거는 안내하고 전시가 있는데, 자, 안내라는 것은 약어를 이용합니다. 근데 전시라는 것은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전시한다는 건 공간이 넓잖아요. 자, 그래서 공간이 넓은 건 전시입니다. 그래서 안내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정된 약어를 이용하고, 전시 광고가 좀 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문이 들어간다. 점도 광고는요, 우리가 그 중개업소 가시게 되면 보증금 얼마 이렇게 그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외부 매체를 통해서. 간판이나 색채. 자, DM 발송은 우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하우스 오픈하니까 오세요. 근데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명부가 필요하죠. 명부 관리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TV, 라디오 광고는 뭐 다 아시는 거고, 노벨티 광고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 전화번호나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건 조그마한 물건에, 실용적인 물건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교통은 뭐 교통 광고고요. 업계 출판물 광고 있죠. 효과적인 부동산 광고 방법은 매출액인데요. 광고 예산은 전년도 매상고는 전년도만큼의 실적이 올린 것만큼만 어떻게 돼요? 광고비를 책정하고요. 매년 정액법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광고비로 지출해요. 근데 특별한 광고비 증감액 사유가 있으면은 또 변경할 수도 있죠. 현황기준법은 현재 시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자, 이익 배분율은 어떤 일정한 배분율의 이익이 나왔다면 그걸 곱해서 광고를 하고요. 지불능력 기준법은, 자, TV 광고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능력을 따져봐야 되고요. 경쟁자 기준법은, 자, 옆에 있는 그 중개업소들이 50만 원씩 광고를 해요. 그럼 나도 경쟁자만큼 광고비를 내겠다. 자, 효과적인 광고는, 광고 효과가 적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비 변경하려면 불경기 때 주최자의 매상을 좀 올리고 매상이 신장이 될 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 조절은 월별로 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고요. 자, 신문의 주택 광고는 특히 주목률이 높은 주말에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애드믹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지불 능력을 봤을 때 TV 광고 같은 건 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는 포트폴리오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이 신문 팜플렛 TV 순으로 가든가 이렇게 나눠서 애드믹스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키포인트는 우리가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486,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486입니다. 자, 그럼 마케팅 정리합니다. 자, 마케팅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자, 거시적은 우리가 자연이라든지, 자, 인문적 환경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인문적은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문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미시적은 개별 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쟁업자도 마케팅업자의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업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경쟁업자도 마케팅 환경에 들어간다. 자,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갑니다. 그럼 세 가지 전략이 중요하죠. 그럼 공급자는 자, 시장을 세분화해서 STP, 자, 세분화해서 타겟, 표적 시장 선정해서 차별화해서 틈새 시장을 공급자 나왔다. 그러니까 세표차로 줬죠. 세표차. 그럼 세표차라는 자체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럼 재판을 가야겠죠. 그래서 재판 가유, 그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자체는 뭐 실개천을 설치해 준다든지 주차장을 또 지하한다든지 아니면 설계 설비 같은 거, 판매 촉진은 경품을 제공해 준다든지, 가격은 프라이스니까 저가 고가, 특히 신축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 자, 유통 경우는 직접 내가 판매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업자를 불러서 중개업자나 분양된 업자 활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포지셔닝하고 그 다음에 자,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라는 건 L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와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입니다. 고객 점유는 소비자 나왔고요. 자, I다예요. I고. 그래서 고객 점유를 찍고요. 셀링 포인트는 디자이어서예요. 근데 구매 의사 결정이 나오면 이건 I다라는 것도 가져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이 판매 촉진에도 광고가 들어갑니다. 신문 광고는 안내는 약을 이용하고 전시 광고는 자, 공간이 좀 넓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관계 마케팅이 마지막이에요.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게 힌트가 들어갑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가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이다. 브랜드를 내세우죠. 그러니까 레미아이나 자이 같은 브랜드를 내세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경향은요,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고 STP와 포피믹스. 자, 이게 이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얘가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세표차라는 것은 세분화가 있으면 이 세분화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표적 시장에서 그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재판 가유에서 우리가 아까 각각 이 제품과 판매 촉진, 유통 경로와 뭐 가격 같은 거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포지셔닝과 여기의 P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STP와 포피믹스는 자,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틈새 시장을 점유하고 공급자다. 자, 세표차로 줬어요. 마시장이. 그럼 세표차, 세분화, 자, 표적 시장, 그 다음에 차별화라는 거. 그럼 재판 가유,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경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나오면 제가 I고라 그랬잖아요. AIDA.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 나오면 특히 욕망 단계에서 셀링 포인트는 욕망 단계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건 관계를 유지해 나가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브랜드 마케팅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기가 침체할 때는 자, 저가 정책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마케팅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전략 차원에서 거의 출제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은요, 한 문제 정도는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무조건 맞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의 경향은 이제 마케팅을 안 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한 10년간 봤을 때 매년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의 자, 세표차,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그 다음에 재판 가유, 제품,
자, 판매 촉진, 가격, 그다음 유통 목록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다와 구매 의사 결정 나오면 소비자, 우리 고객 점유고 관계를 유지한다, 브랜드 나온다, 장기적 지속적이다. 생산자 소비자는 관계 마케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로 들어갈 거예요. 감정평가. 그래서 자, 강의 자체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위주로 좀 갈게요.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1시간 정도 배정을 하는데 감정평가는 7에서 8문제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시간을 감정평가를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 이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